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평소에는 초대받은 손님 혹은 누군가를 초대하는 주체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 마음속에 이해받지 못할 생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열망을 마주칩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다가도 문득 아무에게도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는 기이한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가수 자우림식으로 말하면 지하철 신도림역 그토록 사람 많은 곳에서 번지점프를 하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도 있고, 작가 카프카식으로 말하면 아무도 나를 가두지 않았는데 영원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해받는 존재,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 밀쳐두었던 나의 그림자가 어쩌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허먼 멜빌의 역작 필경사 바틀비는 바로 그런 초대받지 못하는 나의 숨은 그림자를 불러내는 주인공입니다. 바틀비는 저에게 자꾸만 낯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내가 원한다고 믿는 것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일까? 그동안 힘겹고 어렵게 가꾸어왔던 나다움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는 과연 나를 온전히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콕 집어 던지게 만드는 골치 아프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바틀비라는 존재입니다. 낯익은 이야기에 감동이 있고 낯선 이야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낯익은 이야기는 다 알지만 그래도 또다시 느끼고 싶은 감동을 선물하지요. 빨간 머리 애니나 작은 아씨들처럼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읽어도 또 뭉클한 감동을 주는 경우입니다. 낯선 이야기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카프카가 이야기하는 좋은 작품의 충격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이지요. 기이하고 낯설고 충격적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에 거칠고 무시무시한 감동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나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주는 감동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필경사 바틀비도 바로 이 낯설고 기이한 이야기의 감동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모비딕의 작가로 더욱 유명한 허먼 멜빌이지만 필경사 바틀비는 그의 경이로운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작이지요. 필경사는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존재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나의 모든 서류와 기록을 정리하고 필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처음에 바틀비는 아주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여 변호사를 흡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바틀비는 변호사가 새로운 명령을 전달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니. 그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한 어법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부정의 형식을 갖습니다. 바틀비는 단순히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익숙한 반항도 대단한 불복종도 열정적인 저항의 선언도 아닙니다. 그 문장은 오히려 선호라는 우아한 단어 속에 자신의 자유를 신비롭고도 미묘하게 숨깁니다. 급기야 바틀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자 변호사는 마침내 그를 해고해버리지만 바틀비는 끝끝내 건물에서 퇴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이나 정해진 거처가 없이 그저 회사에서 기거하며 가장 적게 먹고 가장 적게 흔적을 남기며 살아온 바틀비.
너무도 미세해서 흔적조차 찾기 힘든 삶은 마침내 그가 건물에서 퇴거 명령을 받을 때 극대화됩니다. 그는 그토록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건만 이제 건물에서 가장 제거하기 힘든 과거의 얼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틀비는 그렇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바틀비의 언어는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도 설득하지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자유. 이것이 바틀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눈부신 자유의 가능성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며 바틀비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마음에도 점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친절한 사람, 유능한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틀비를 알게 되면서 바틀비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에 그때마다 당황하고 가까스로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나다움의 한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가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능하고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이었죠.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유능한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흘러넘치는 교양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틀비를 채용하고 바틀비에게 일을 시키고 바틀비의 온갖 기이한 행동을 받아주면서 그는 자신의 인내심과 교양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나? 이 사람을 나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당하고 급기야 감옥에까지 갇힌 바틀비가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설득을 하고 온갖 회유를 해보아도 바틀비는 변호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발 밥이라도 먹으라는 마지막 조언까지 무시하다가 바틀비는 끝내 굶어 죽고 맙니다. 정녕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것이 맞나 싶어 여러 번 책장을 다시 넘겨보기도 했습니다. 뒤에 몇 페이지가 더 남아있는데 혹시 책이 파본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확인해보아도 바틀비는 어떤 터닝포인트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원이나 치유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독과 절망 한가운데 던져놓고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익히 기대하는 감동이나 재미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바틀비는 왜 그랬을까요? 나라면 그를 죽음의 길에서 돌려세워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가 애초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울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 뼈아픈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필경사 바틀비는 참으로 기이한 작품입니다. 도저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덮어두었다가 한참 후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이해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공감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이나 공감, 이해나 사랑 같은 따스한 단어들이 도저히 둥지를 틀 수 없는 적막하고도 황폐한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이해를 넘어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내 공감의 한계, 내 지구력과 인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칠 줄 모르는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편안한 이분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존재, 예측 불허의 감정을 안겨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필경사 바틀비, 카프카의 단식광대 같은 독특한 인물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 받아줄 수도 내칠 수도 없는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영원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존재들을 알아가며 인생에는 마치 달의 뒷면처럼 영원히 만져보기 힘든 낯설고도 난해한 차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익숙한 존재조차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그토록 이해하기 어렵고 포착되지 않는 영원히 예측 불가능한 어떤 불가해한 무의식을 숨겨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틀비가 살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초대받지 못하는 존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살고 있는지 질문하게 만드는 작품. 그것이 바로 필경사 바틀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 필경사 바틀비는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포기하고 묻어놓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나라는 존재를 결코 잊지 말라는 간절한 주문처럼 읽힙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허먼 웰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필경사로 고용된 바틀비는 처음에는 묵묵히 일을 수행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사의 지시와 요청에 대해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으며 체제에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점점 더 많은 행위를 중단하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 단순한 설정 속에서 허먼 멜빌은 근대 사회의 핵심을 겨누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틀비의 말은 명령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그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하지 않는 쪽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능하거나 게으른 인물이 아니라 의미를 상실한 행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인물입니다. 그의 침묵과 비생산성은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온 가치들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제스처로 읽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예스, 예스라고 대답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또 한동안은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너무 오래 집착해온 것은 아닐까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하면서도 반박 불가한 답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타인을 바라볼 때 그를 도울 수 있는가 도울 수 없는가만 생각했지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질문을 던져본 적은 있었던가 생각해봅니다. 바틀비는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불복종하는 삶, 자본주의에 복종하거나 불복종하는 삶만이 아니라 제3의 지대, 새로운 가능성의 지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온몸으로 주어진 명령에 거부하며 예스도 노도 아닌 제3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바틀비처럼 우리도 지상에 없는 새로운 길을 고민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틈새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